지오메트릭 모델링과 CAD의 관계입니다. 지오메트릭 모델링 처음 이 공학계통 또는 설계 쪽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처음 보거나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와 같이 하나씩 보면서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도 훌륭한 설계자의 기초의 초석을 다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지오메트릭 모델링과 CAD의 관계입니다. 먼저 지오메트릭 모델링, 그 다음에 CAD. CAD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CAD 시스템을 우리는 이제 지오메트릭 모델링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CAD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CAD라 하면은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줄여서 CAD라는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죠, CAD. 그래서 컴퓨터 지원 설계의 약자인 것이고요.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이므로 기계공학 분야뿐만 아니라서 설계가 이루어지는 건축, 그 다음에 토목, 전자, 산업공학에 모두 적용이 되는 용어가 바로 CAD입니다. CAD 시스템은 수학적 이론, 특히 기하학적 이론과 알고리즘이 잘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 사용자가 간단한 도형에서부터 자동차 차체 등과 같이 복잡한 도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쉽게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적혀져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CAD라고 하면은 보통 대표적으로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또는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오토데스크사의 오토캐드를 손꼽습니다. 그죠? 지나가시는 분, 전혀 이쪽을 모르시는 분들이 오토캐드 쓸 줄 아냐라고 한다면은 대부분 다 캐드 설계하는 프로그램이구나 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CAD라고 하면은 그 선을 긋고 그리고 선에 대한 부분을 연결해서 도형을 표시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도면을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오메트릭 모델링과 이 CAD 시스템의 관계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겠죠. 자, 우리가 예전에는요, 아주 오래전, 즉 컴퓨터가 보급이 되기 전에는요, 우리가 CAD라는 시스템을 그죠?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CAD 없이 어떻게 작업을 했느냐? 공대나 또는 토목, 건축 이런 쪽에 보시면은 어깨 뒤에 그 검은색 통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요렇게 생긴 통인데요. 어깨에 이렇게 이제 메고 다니는 통이 있습니다. 이 통에 도면을 돌돌 말아가지고 보관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도면을 어떻게 그리는지가 중요하겠죠. 그죠? 자, 도면을 그릴 때는 우리가 그 드라프트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드라프트라는 장치. 이렇게 이제 넓은 판에요. 이렇게 이제 좌표가 입력이 되거나 또는 자가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T자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그죠? X와 Y를 올라가면서 정확하게 이 T자를 가지고 제도용 연필 또는 제도용 샤프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그죠? 그림을 그렸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장치를 우리는 전체적으로 드라프트 장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PC가 보급이 되면서요. 컴퓨터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어때요? PC 컴퓨터가 이제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정확도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정확도. 그 다음에 정확도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작업을 하니까 어때요? 잘못되어져 있는 그림에 대해서 어떻게 지우개로 지웠어야 되는 그런 작업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도면 깨끗한 도면에다가 지우개를 깨끗이 지우지 않으면은 그죠? 굉장히 지저분한 상태도 만들어지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PC가 도입이 되면서부터 뭐 생성 또는 지우는 거 삭제, 그죠? 삭제 요런 과정들은 엄청나게 깔끔하게 그죠? 해결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PC가 발달이 되면서 우리가 예전 PC가 보급된 데가 한 90년대 정도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PC가 보급이 되면서 PC에서 설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손으로 작업했던 분들이 이 PC에서 작업했던 CAD를 보고 정말 만세를 부를 정도로 환호를 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자, 지오메트릭 모델링과 CAD의 관계는요.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이 지오메트릭 모델링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이 어떤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작업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시스템을 바로 CAD 시스템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단축, 시간 단축과요. 그 다음에 정확성이요. 자, 우리가 도면을 드라프트라는 이 장치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죠? CAD의 역사 또는 제도의 역사를 또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요. 도면에다가 직접 그림을 그려서 제도를 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복잡하거나 그죠? 조금 애매모호한 좀 형상을 이해하기 좀 힘든 그런 것들도 표현도 굉장히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전부 다 PC가 도입이 되면서 즉 이 소프트웨어가 발전이 되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도 해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CAD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시간 단축과 정확성을 가지고만으로도 엄청난 큰 효과를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이제 그 아래쪽에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사진에서 뭐죠? 그죠? 도면을 만들어 놓고 컴퓨터용 데이터를 만들어 냅니다. 그죠? 데이터. 자, 이 데이터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이 일들이 뭐예요? 전부 다 PC를 통해서 하는데 추가적으로 하나 더 적는다면은 이 샘플링 작업을 한다는 거죠. 샘플링. 즉 우리가 말하는 견본품을 만들어내는데요. 우리가 견본품이라고 하면은 실제 모양과 그죠? 그다음에 무게, 그죠? 그다음에 크기, 모양의 뭐 크기가 포함이 되어 있죠. 크기. 이런 것들을 사람 손으로 체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실제 샘플을 만들면은 만약에 골드 바나 재질이요. 뭐 고무인데 비싼 고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었을 때 이 제품에 대한 기능성, 그 다음에 뭐 용이성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수정이 돼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 샘플들은 다 폐기 처분을 합니다. 그럼 뭐가 발생하죠?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죠? 비용이 발생하면은 아무래도 어때요? 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죠? 샘플 만드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때요? 실제 제품을 생산할 때는 그 비용은 또 어떻게 감당할 건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디자이너, 즉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프로세스에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지오메트릭 모델링과 CAD의 관계를 알기 전에는 뭘 먼저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서 사회에 또는 사회 단체에다가 그죠? 밖으로 내보내는 이런 행위들, 이런 작업들에 대한 부분에 가운데 들어있는 이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단위가요. 지오메트릭 모델링과 CAD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오메트릭이라 하면은 뭔지 모르실 거예요. 그죠? 자, 모델링.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모델링 한다라고 하면 뒤쪽에 또 나오겠지만 모델링을 한다고 하면은 뭔가 만들어서 그죠? 보여주는 식.
뭔가 만들어서 보여주기식 이런 것들이 이제 모델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모델 어떠한 대상물을 놓고 그죠? 똑같이 카피를 하거나 생산을 하는 게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 CAD가 들어가면서 뭐예요? PC 즉 컴퓨터의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한다는 거죠. 자, 컴퓨터의 데이터를 만들면은 뭘 할 수가 있냐? 검증, 그죠? 또는 샘플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벌어지는 것들은 어때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 시뮬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시뮬레이션 단어를 써서 그죠? 검증 또는 샘플링을 한다는 거죠. 또는 어때요? 샘플링에서 샘플 제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지오메트릭 모형을 컴퓨터에서 먼저 만들어서 이런 단계를 해본다라는 게 이제 비용 처리가 없이 한다라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지오메트릭 모델링과 CAD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CAD 외에 또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AD에 있어서 앞에 나왔던 CAD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CAD는 컴퓨터를 활용해서 설계를 했다면 아래쪽에 있는 CAM 그 다음에 CAE 요 두 가지를 본다면은 보세요. 컴퓨터를 활용한 매뉴팩처링입니다. 이거는 생산이란 얘기예요. 가공. CAD 시스템으로 생성된 자, 앞쪽에서 우리가 CAD 데이터를 만들었고 지오메트리 모델링이란 거를 PC 데이터로 만들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때요? 매뉴팩처링이라는 요 작업의 단계에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 위쪽에 보시면은 이제 일반 화면을 제가 첨부를 해 놓은 건데요. 실질적으로 기계 모양인 형상하고요. 우리가 만들었던 모델링 형상을 넣어 놓고 최적화된 가공. 자, 가공이라고 하면은 쉽게 가공은 쇠를 깎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요런 모양으로 쇠를 깎아요. 근데 사람이 손으로 깎는 시절에는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 깎다가 잘못 깎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원재료를 갖다 놓고요. 그리고 깎아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발생하죠? 역시나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 손으로 먼저 깎기 전에, 매뉴팩처링 하기 전에 컴퓨터, PC로 시뮬레이팅을 돌려보는데 최적화된 계산으로, 그죠? 가공, 즉, 쇠를 깎는 경로들을 미리 만들어 본다는 거죠. 그리고 검증을 통해서 잘 깎이나 또는 효율적으로 깎았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은 결국은 비용 처리 부분에서 굉장히 그죠? 그다음에 PC를 활용해서 어때요? 검증을 하다 보니까 시간도 그만큼 단축이 된다는 거죠. 안 깎아봐도 그죠? 거의 실제로 깎아본 느낌과 거의 99%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온다는 겁니다. 요즘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비용이나 시간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단축시켜서 작업을 하게 됐다는 거고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CAE 엔지니어링이라고 붙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위쪽에 있는 CAD 시스템을 똑같이 사용을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색깔이 울긋불긋, 그죠? 색깔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그거죠. 우리가 이제 만든 CAD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그죠? 어떠한 환경에, 어떠한 물리적인 힘을 가했을 때, 해당되는, 그죠? 위치나,
그죠? 아니면 두께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힘을 많이 받거나 열을 받는지에 대한 해석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바로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이다. 또는 엔지니어링 단계다. 검증, 최종 검증이 되겠죠. 또는 해석, 그죠? 자, 검증 해석. 우리가 제품 뭔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쉽게 우리가 이제 뭐 다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브릿지. 다리를 하나 놔야 되는데요. 여기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만큼의 요 다리를 놓아야 되는데요. 이 다리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해석이요? 다리를 우리가 구조에 맞게끔 지었지만 과연 이 다리가 얼마나 힘을 받으며 버틸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컴퓨터를 통해서 검증하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자, 이 다리를 이렇게 놓는다는 거는 어때요? 뭐 차가 지나갈 수가 있고 사람이 지나갈 수가 있다 보니까 안전 문제가 발생을 하죠. 안전 문제. 이 안전 문제라는 것은 어떠한 제품이라도 모두가 안전과 관련되어 있다면은, 그죠? 이런 해석과 검증이 필요한 겁니다. 또한 여기에 사용되었던 부수적인 기자재들이 전부 다 어때요? 규격품인지 또는 규격대로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도 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제 안 만들어도 컴퓨터에서, 그죠? 미리 시뮬레이팅 작업을 합니다. 여기다 힘을 얼마 주면은 여기가 다리가 부러지냐 안 부러지냐, 또는 휘어지나 안 휘어지나, 또 바람을 불었을 때 바람이 세기에 따라서 얼마나 휘어지냐, 이런 것들도 다 어때요? 이런 검증과 해석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리 정보값을 얻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때요? 규격, 안전 규격에 맞는 규격품과 또는 설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재작업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죠? 제품을 생산해 내거나 건설을 하게 되는 그런 단계가 바로 CAE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바꾸어 말하면요, 디자이너가 CAD에서 만들었던 데이터를 가지고 미리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충돌 해석, 유한 요소 해석을 하게 되면요, 유한 요소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재설계 또는 수정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단계에서 어때요? 비용 발생, 샘플을 굳이 안 만들어도, 그죠? 컴퓨터에서 얻어지는 효과로 여러분들이 훨씬 더 최적화된 설계를 할 수가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최적화된 제작 가공을 하기 위한 컴퓨터를 이용한 가공 또는 컴퓨터를 활용한 검증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AM이라고 하는 거는 매뉴팩처링의 약자, 그 다음에 CAE, 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데요. 이런 것들은 해석, 엔지니어링, 해석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나와져 있는 기술들을 다 조합을 해본다면은 우리가 토탈 솔루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 프로그램에서요, 그죠? 설계에서부터 캠 또는 해석까지, 요 크게 세 가지 항목들을 전부 다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다 소화시키는 토탈 솔루션으로 만들어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오메트릭은 이렇게 캠에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해석에서, 키에서도, CAE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지오메트릭 모델링과 CAD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공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한번 볼게요. 모델링 공간에서 CAD에서 물체 모양을 모델링할 때 우리는 이용하는 공간은 두 가지 종류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늘 얘기했던 2D 공간입니다. 3D 공간이고요. 자, 2D와 3D를 쉽게 구분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핸드폰 게임이라는 걸 보시죠. 핸드폰 게임에서도 어때요? 2D와 3D로 나누어집니다. 그죠? 자, 쉽게 말을 하면요,
2D는요,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고요. 3D는요, 찰흙으로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요즘 크레이라고 그러죠. 요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종이로 우리가 표현을 사각박스를 표현합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입체 모양으로. 요게 한계라는 거죠. 이 뒤쪽을 뒤집어서 보고 싶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종이는요. 그죠? 이건 이해 가시죠? 그게 2D. 자, 그러면 이제 수학적으로나 또는 공학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공간은 직교좌표계로 나타냈을 경우입니다. X와 Y. 좌표축으로 나타낼 수 있는 뭐예요? 평면적인 공간이 바로 2D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D 공간은요, X와 Y와 Z의 세 개의 직교좌표축으로 나타낼 수 있는 공간이 바로 3D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오메트리 요소인데요. 지오메트리 요소를 우리가 설명을 하면 지오메트리 앞에서 나왔지만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지만 이제는 그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등학교 공작 시간이 나오네요. 초등학교 공작 시간 앞에서도 설명을 잠깐 해드렸지만 초등학교 공작 시간에 철사, 비누, 종이 이런 것들이 뭐예요? 지오메트리 모델링의 재료라면은 CAD 환경에서는 아래 네 가지의 수학적인 지오메트리 요소가 재료로 사용이 됩니다. 자, 수학적인 요소로 변경. 첫 번째 점이요. 그 다음에 곡선이요. 그 다음에 곡면. 솔리드입니다. 점은 포인트, 곡선은 커브, 곡면은 서페이스. 솔리드는 솔리드라고 표현한다는데 요것들이 재료가 되는 거죠. 뭐예요? 지오메트리 모델링의 재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네들을 가지고 만드는 거죠. 자, 점은 2D 공간에서 XY 좌표로 3D 공간에선 점 XY Z 좌표로 각각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2D 우리 예전에 수학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산수 시간인가요? 요렇게 좌표를 그어 놓고요. 그죠? 곡선의 방정식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자, X로 얼마, Y로 얼마 간 지점에 점을 찍어서 어때요? 연결해서 선을 긋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요런 것들이 기본 그죠? 베이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점은 2D 공간에서 만들어지고요. 가장 간단한 지오메트리의 요소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요. 곡선의 방정식으로 정의되면서 직선의 고선의 특수한 형태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직선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곡선도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2D 곡선은 평면 곡선, 단순하게 보여지는 평면 곡선들을 만들어내는데 이때 아래쪽에 보시면 볼펜 스프링처럼 3D 공간에서 정의되는 곡선은 3D 곡선 이렇게 스프링처럼 말려 올라가는 형상들 만들어낼 때요. 그래서 공간 곡선이라고도 설명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곡면, 이번에는 곡면이네요. 곡선 다음에 곡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곡면 환경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자, 곡면은요. 방정식이 역시나 기본적으로 됩니다. 곡선에서 온 정보들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고요. 평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3D 곡면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2D 공간에서 그릴 수 없는 곡면은 2D 공간에서 그릴 수 없으며 종이에 그리는 스케치에서는 명암을 주어서 곡면처럼 보이게 할 뿐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요. 이렇게 명암을 주어서 어때요? 약간 입체적인 느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서페이스를 CAD에서 주로 곡면이라고 번역하지만 표면이라는 의미를 가지면서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기 때문에 서페이스 또는 페이스 뭐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죠? 그래서 곡면, 면, 표면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구분해서 쓰라는 그런 얘기고요. 자, 솔리드는요. 점, 곡선, 곡면들의 이러한 계산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종합,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뭐예요? 부피가 있는 지오메트리 요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방정식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솔리드 뭐라는 이 모델링 자체가 조금 복잡한 형태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델링의 대상에서는 연체, 플렉시블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고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고체라고 하면 뭐예요? 딱딱하다. 그죠? 딱딱한. 요런 건데 플렉시블은 연체. 어때요? 물렁물렁한. 물렁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건 솔리드라고 얘기하면 비누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요. 플렉시블 같은 경우는 연한 재질로 만들어진 고체는요. 우리가 크레이 또는 찰흙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찰흙. 이해 가시죠? 점토 이런 것들 물렁물렁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딱딱하게 만들긴 하지만 자, 순서를 보시게 되면은 곡선은 곧 철사, 곡면은 종이에 비유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솔리드는 비누에 비유를 하는 것이 그나마 지오메트리 요소에 이해하는데 좀 훨씬 더 편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지오메트리에 대한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었고요. 그 다음에 CAD와 지오메트리 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